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남북 관계가 불안했고, 근데 그때 이미 저희는 이 JSA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JSA를 처음에 기획할 때만 해도 상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JSA 전에 이미 저희가 젊은 영화사인데 성공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는 우리가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영화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남북관계,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는데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는 이 시대에 남북관계라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를 국민들한테 좀 고발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고 나면 뭐 국보법 같은 거로 보수 언론이 막 몰아붙이고 하면은 좀 잡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북한 사람을 인간으로 그린다는 게 그전에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를 촬영했을 때 남한군인, 북한군이 막 공기놀이하고 닭싸움하고 그런 거 보고 저희도 섬찟했거든요. 자, 국군은 지키라 이거야. 자. 저희들 의식 속에도 반공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서해교전이라고 그럴 때는 그래, 이 영화 개봉할 때쯤에는 좀 내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각오로 임했었는데, 어느 날 6.15를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될 영화를 만들 요량으로 제 한 몸 상처받아서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6.15 덕분으로 엄청난 상업영화가 되어버렸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만들고 감옥을 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남북의 대통령이 서로 손을 잡는 그 시국이 돼버리니까 이 영화 개봉할 때쯤 돼갖고는 완전히 상업영화가 되고, 그래서 그게 또 최고 흥행영화도 되고,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간접적인 인연이고,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2000년 가을이었고요. 제가 이제 99년에 영화 찍고 98년 겨울부터 이제 영화를 생각했으니까 남북관계가 꼭 좋지만 않을 때였습니다. 네. 그 원작 소설을 제가 이제 읽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하니까 전부 좋다, 책 내용이 좋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안했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얼핏 이렇게 수락을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가 겪게 될 어려움, 소재적 어려움, 정부가 막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어보신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 내가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완성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고,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저희랑 어떻게든 영화를 하고 싶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박찬욱 감독하고 그 소설을 이제 시나리오로 작업하기 시작했죠. 뭐 하나를 지향했다기보다는 저희 때가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영화를 봐주시니까 영화를 열심히 만들면 잘 만들고 진실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관객은 봐주는구나, 그런 일이 가능하던 때였어요. 저희들이 회사를 만들고 초창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만들면 성공하던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화를 한 편 한 편 만드는 데 계속 전념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영화가 사실
다 그냥 저희들의 진심이 담겨 있고 노력이 담겨 있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애정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완성도 기준으로 친다면은 조금 더 몇 편 꼽아서 얘기하면 뭐 공동경비역 JSA는 역시 완성도가 있는 영화고, 그다음에 바람난 가족 임상수 감독 작품, 그리고 건축학개론, 그다음에 임술래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다음에 오소영 감독하고 작업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낳은 암탉, 뭐 한 그런 5편은 시간이 지나서 봐도 수십 년 지난 영화로 보이지 않고 지금 봐도 의미 있고 완성도 있는 영화 같습니다. 결국 뭐 메시지, 뭐 상업적인 성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총체적인 완성도, 여러 가지 합쳐서 그게 제일 직업이 저희가 영화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떤 과정을 거쳤던 화가라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완성도가 오래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보면 뭐 종합적인 완성도, 이야기, 뭐 연기, 연출, 뭐 촬영, 조명, 결국 영화적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오래 저희한테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작품들이 조금 더 완성도 있다. 저희들이 한 50여 편 넘게 작업을 했는데 그 5편 정도가 좀 더 높고, 뭐 그 말고도 뭐 접속이란 영화, 뭐 해피엔드란 영화, 조용한 가족, 뭐 너무 많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뭐. 공동경비법 JSA가 남북의 그 군사 분계선에서 이루어지고 영화 굉장히 리얼하면서 북한 병사들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고무 찬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보법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영화 상영하고 나서 그 당시 JSA에 근무했던 JSA 전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조직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로 몰려와서 회사를 점거하고, 근데 뭐 회사 점거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출동한 뭐 그 한 소대 정도의 그 전경들도 있었고 막 있는데도 막 뭐 회사를 점거하고 거기서 뭐 마당에서 막 모닥불을 피우고 막 욕을 하고 군가를 부르고 겁박하는데도 그 공권력이 타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희하고 이제 뭐 사과를 해라, 명예훼손이다, 왜 JSA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저희가 그게 본의 아니다 뭐 이런 광고를 게재한 일도 있고, 또 한동안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경원하고 좀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들으니까 뭐 그분들 쪽에서 그러더라고. 그때 가만 안 두려고 모이기도 자기들이 많이 했었다. 뭐 시간이 지나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일 이후에 그때 그 사람들 때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 좀 악의성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소송이 들어왔죠. 그래서 영화 상영 가처분 신청을 그 유족이신 박지만 씨 쪽에서 했는데 묘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면 되는데 인용해서 틀지 마 이러거나 기각해서 틀어 이러면 이게 원래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의 방식인데, 일부 앞부분 뒷부분에 어떤 카트를 빼고 틀면 돼, 이런 희한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은 뭐 그림 어디 좀 이렇게 지우고 전시해 이런 거잖아요. 희한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미 그 영화는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 안 빼고 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으니까 이 영화는 안 틀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극장에까지 다 프린트를 보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극장 가가지고 그 부분 그 카트를 빼고서 이제 트는 해프닝이 그때 또 벌어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1심은 저희한테 좀 유리한 판결이 났고, 2심 하는 과정에서 그 유족 측에서 이제 우리가 유감 표명만 하면 자기들이 이제 소를 취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줬고, 그래서 나중에 합의하에 저희가 그 참 유감이다 이런 유감 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소가 취하돼서 그 필름들을 지금 빼지 않고도 지금 틀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은 됐습니다.
우리 임상주 감독께서 연출을 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그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이렇게 울고 하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영화지만 그 자료들은 빼는 게 좋겠다라고 그 당시 판결을 했었고, 저희들 주장은 이건 그냥 영화다,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스터디하면서 만든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원한 대로 틀고 싶다 이랬던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원한 대로 틀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죠. 유족 측에서도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87년은 워낙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로서는 그 80년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된 아픔과 어떤 저항 의식 이런 걸 갖고 자라다가 87년에 이제 본물 터질 때니까 기억이 너무 생생하죠. 그리고 일정한 어떤 성공, 6.29 선언까지 만들어지고 또 87년 7.89 대투쟁 이런 것들은 뭐 평생 기억할 만한 시기인데,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거를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나갔고 뭐 당연히 그때 뭐 이렇게 감시단 활동도 하고 비판적 지지 입장에서 발했는데 뭐 칼기 폭파 사건도 있고 또 단합도 안 됐고 야권 통합도 안 돼가지고 이제 지국도 그 져서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 후배들은 막 열심히 막 돌 던지고 나섰던 후배들은 엉엉 울던 기억도 나고 87년은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 패배에 가서는 좀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암울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어떤 권위주의 시대, 군사 독재가 많이 이제 힘이 빠진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87년이 지나가고 92년 때는 뭐 개인적으로 큰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이제 97년이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평생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97년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날이 아니었나. 그때도 그 지금까지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날이 아닐까, 우리가 살면서. 스크린쿼터는 사실 지금 얘기하자면 이게 긴데 그 88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그 전두환 정부 군사 정권이 이제 그 할 수 없이 시장 개방을 하게 되죠. 88 올림픽도 하고 그러려면 정통성이 약했잖아요. 그 군사 정권은.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88 올림픽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주문하는 건 다 받아줘야 되니까 한국 영화도 시장 개방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을 하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만은 지켜달라 그러고, 마침 공교롭게도 이제 97년 그 국내 정부 와서 다시 스크린쿼터를 없애라는 압력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이 압박을 지키기 힘든 게 압박으로부터 그 벗어나기 힘든 게 IMF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김대중 정부가 우리는 지켜줄 거야 하는데, IMF라는 것 속에서는 그 미국하고 이제 BIT도 체결해야 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봤지만, 그래도 스크린쿼터를 그 당시에 없애면 한국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시위를 막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움직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영화인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국민 여론도 바뀌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나고 담판을 짓죠. 내가 대통령이지만 그 이전에 나 정치인이다. 정치인인데 국민 여론이 지금 스크린쿼터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나 이거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미국 영화 제작협회 회장 잭 발렌티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아주 기나긴 스크린쿼터 싸움이 이제 결국 지키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때 참 고마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몇 년 후에 춘사영화제 때 특별 공로상도 드렸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JSA 코멘트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되게 막 격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6.15 직후에 저희 영화인들이 임권택 감독님이랑 김동우 위원장님 모시고 뭐 문성근 씨랑 해서 한 8명 정도의 영화인들이 그해 11월에 평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교류가 막 시작될 때였는데 그때 북측에서 이제 저희 필름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외교행랑 통해 갖고 필름을 보내드렸고 그 필름을 저희가 갔을 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후에 임동원 원장님이 여러 번 만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JSA 참 좋은 영화다. 그리고 임동원 원장님 전언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 본인은 군인들 뿐이 아니라 일반에도 보여주면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군인들이 그건 반대했다고. 그래서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군 간부들까지는 영화를 봤다고 얘기했고요. 꽤 칭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김정일 위원장이 칭찬하면 우리 남한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6.15 자체가 되게 정말 특별한 얘기긴 했는데 사실 저는 6.15만 놓고 많은 기대를 그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남북관계라는 게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6.15 때 물론 행복했지만 6.15 당시에는 우리 영화에 미치는 영향, 내가 안 잡혀가도 되는구나. 일단 남북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기분 좋게 영화 틀 수 있구나.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영화 틀었을 때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가 되게 새로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분위기가 남북관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 여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강호, 신학윤 이런 북한 측 병사가 너무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옷도 제대로 입고. 지금은 아마 상상이 안 되겠죠. 그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관객들한테도.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놀랬죠. 그러니까 영화인들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한국에서 저런 영화를. 영화 완성도에도 놀랬고 북한을 다루는 태도에도 놀랐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였죠. 그때.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영화 흥행이 많이 됐을 때인데 또 흥행이 되니까 저도 이제 너무 정신이 없었죠. 뭐 처음 겪는 기쁨? 세상 일이 이렇게 잘 돼도 되나? 뭐 정치적인 나라 환경도 제가 볼 때는 좋아지고 영화 흥행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